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한번 복사 한번 하고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물건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한 거죠. 그럼 첫 번째, 물건은 뜻이 뭐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는 채권이라고 그러죠. 또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물건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내용을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 물건의 종류가 총 몇 가지 있죠? 8가지 있죠. 그러면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민법의 종류 내용을 법에서 딱 규정을 해둔 겁니다. 이걸 무슨 주의라고 말하죠? 물건 법정주의. 물건 법정주의. 대신 물건 법정주의에 관한 185조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강행 규정. 자, 그럼 분류를 좀 해봅시다. 민법상 물건의 종류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눌 수 있죠. 본권을 두 가지로 나누면 소유권과 제한 물권으로 나눌 수 있고, 제한 물권은 다시 용익 물권하고 담보 물권으로 나눠지죠. 용익 물권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권 세 가지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총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요? 8가지. 8가지의 개별 물건만 쭉 읊어봅시다. 첫 번째가 뭐죠? 점유권, 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중에 질권 부분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 요 물건이라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질이, 첫 번째는 이게 있죠. 그 물건은 나만 배타적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다. 이게 배타성이죠. 배타성. 배타성에서 나온 제도 두 가지가, 먼저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해 줘야 되죠. 이게 무슨 주의죠? 일물 일권주의. 그리고 갑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는 걸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죠. 이게 무슨 원칙이죠? 공시의 원칙. 두 번째, 물건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죠. 이런 물건의 성질을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럼 결국 물건의 힘이 센 거예요, 채권의 힘이 센 거예요? 물건의 힘이 센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뭐가 우선하죠? 물건이 우선한다. 그 다음 물건 상호 간의 우열 관계는 무슨 원칙에 따르죠? 그게 순위 원칙이라는 거죠.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그리고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침해도 모든 사람이 다 물건 침해할 수 있죠. 이때 물권자 보호해주자라고 해서 만든 법적 장치가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뜻이 뭐죠? 먼저 물건에 대한 뭐가 있을 때,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을 때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권리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침해한 사람의 고의 과실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침해된, 이게 잘 안 되네요. 침해된 물건의 정당한 소지자가 주체고, 상대방은 누구예요?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자, 그리고 또 배운 내용이 물건 변동 원인 배운 겁니다. 물건 변동의 원인. 물건이 변동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특히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무엇을 하여야,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몇 조죠? 187조죠. 조문 어떻게 돼요? 상, 공, 판, 경, 기타 이렇게 되죠. 상, 상소, 공, 공용징수, 판, 판결, 경,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대신 처분할 때 등기해야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되죠. 다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인데 물건 취득할 때 등기를 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죠. 그게 점유취득이죠. 점유취득이죠. 오늘 부지런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점유권제도 공부했죠. 점유권제도. 점유권은 개념이 뭐예요? 하여튼 점유권은
언제 생기는 권리냐면 물건을 뭐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곧바로 뭐가 생긴다고요? 점유권. 근데 이 물건을 가질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물건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나에게 뭘 주죠? 점유권을 주죠. 그래서 점유권의 뜻이 뭘 불문하고 본권 요물을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자, 그다음 점유권의 보호 내용은 총 몇 가지죠? 6가지. 이거 아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암기 코드 알려드린 거 있죠? 유리를 깬 과실이 현존하니 비용을 물자. 첫 번째가 뭐예요? 유리한 점유를 봐준다. 두 번째,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 네 번째가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여섯 번째가 자립구제 할 수 있다. 다시 점유권의 보호는 6가지가 유리를 깬 과실이 현존하니 비용을 물자. 유리를 깬 과실이 현존하니 비용을 물자.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소유권 공부를 할 거고요. 소유권. 소유권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2문제에서 많을 땐 3문제입니다. 그리고 용익물권 제도 3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각각 지상권도 한 문제, 지역권도 한 문제, 전세권도 한 문제입니다. 용익물권 제도는 비교적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그 기초 입문서 206페이지 펴놓으실까요? 206. 자, 거길 펴놓으시고 먼저 소유권의 전체 체계를 좀 보겠어요. 강의 교환으로는 2페이지. 소유권 파트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전체 모습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서설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소유권의 의의를 배웁니다. 소유권이란 도대체 어떤 권리냐. 두 번째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고 해서 얘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지상 공간에 있는 물건, 지표 공간에 있는 물건, 지하 공간에 있는 물건은 다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린관계 내용은 상린이라는 게 상자가 서로 상자입니다. 린은 인접했다는 거예요. 인접국가 할 때 그 린자입니다. 상린관계는 대표적으로 이런 경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토지가 쭉 이제 이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가 두 토지의 경계예요. 여기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여기는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갑이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은 거예요. 또 을도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경계선 부근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경계선 부근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을 다닥다닥 붙이는 게 좋아요? 일정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일정 거리를 두는 게 좋죠. 그래서 경계선 부근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린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 관계를 조절해 주려고 만든 규정이 상린관계 내용인데 이건 기본 과정 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초 과정은 뭐 상린관계에 관한 내용을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본 과정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유권의 취득은 일단 별표입니다. 별표.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으로 의인사 표시가 들어가 있더라. 그럼 이건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죠. 이때는 몇 조에 따라서 186조에 따라서 뭘 꼭 해야 돼요? 등기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 상, 공, 반, 경, 기타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땐 187조가 적용되죠. 이때는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그것 이외에 이제 소유권 파트에서 개별적으로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취득쇼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취득쇼.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취득되는 효력이 생긴다. 이게 이제 취득쇼입니다. 다음 세 가지가 세트인데요. 선점, 습득, 발견 이렇게 돼 있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무주물을 선점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유실물 습득도 매장물 발견도 각각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첨부라고 한번 써볼까요? 첨부. 첨부제도에 세 가지가 있는데 부합, 그리고 혼화, 가공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부합은 꼭 별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부합의 법률 관계는 늘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파트에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총 몇 개죠? 7개죠. 7개. 7개 해봅시다. 먼저 취득 수요, 선점, 습득, 발견, 첨부제도 3개, 부합, 혼합, 가공. 자, 그 다음 소유권도 물건이니까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생기면 당연히 뭘 할 수 있을까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먼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확 가져가 버렸어요.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또 나의 소유물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고 나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를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뭐 할 수 있을까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에 담보 청구할 수 있죠. 지난번에 배웠던 점유권에 기한 물권원 청구 그대로 써먹으면 됩니다. 그때 침탈, 방해, 염려, 및 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죠. 이 내용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서 써먹으면 되겠어요. 그다음 공동소유 형태라고 해서 한 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는 경우가 공동소유인데 이것도 별표입니다. 특히 이 중에 공유의 법률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유의 가장 대표적이니까 그 공동투자라고 한번 써봐요. 공동투자. 예를 기억하는 게 좋죠. 갑이 돈의 2분의 1을 내고 을이 돈의 2분의 1을 내고 X토지를 하나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N분의 1로 투자해서 물건을 함께 산 거예요. 그럼 그 한 개의 물건을 지분으로 나눠 가지는 게 이게 공유란 공유. 그 다음에 합유 내용은 합유는 여기다가 동업이라고 써봐요. 동업도 계약이죠. 동업도 계약, 조합 계약인데 갑하고 을이 동업을 하기 위해서 갑이 2분의 1 돈을 내고 을이 돈 2분의 1 내서 Y금을 하나 돈 주고 산 겁니다. 이때 동업하기 위해서 물건 함께 가지는 걸 이걸 합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업하는 사람이 함께 가지는 물건 소유 형태가 합유라는 겁니다. 그 다음 총유는 여긴 뭘 쓰면 되냐면 종중 땅 이래 쓰면 돼요. 종중 땅. 갑 종중에 종주원들이 있어요. 김해김씨 종주원들이 있겠죠. 그러면 뭐 제트 선산 같은 걸 함께 가질 수 있죠. 이렇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물건을 함께 가지는 형태를 총유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공동소 형태가 중요는 한데 여기는 수업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제가 몇 회 전에 그 공동소 형태 특히 공유의 법률 관계에 관한 판례 18개를 한번 수업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유의 법률 관계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다 설명해 줬더니 사람들이 그다음에 서서히 짐을 싸더라고요. 짐을 싸서 데스크에 가서 환불해서 갔단 말이에요. 일단 이건 좀 실력이 좀 쌓이면 나중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하기에는 아마 너무 내용이 벅찰 거예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소유권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 취득쇼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취득쇼 제도의 중요한 특징 파악해 보도록 하고 선점, 습득, 발견, 그 다음 부합, 혼화, 가공 이 정도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입문서 206페이지 책 가지고 있으신 분은 조문 한번 읽어보겠어요? 조문 211조 조문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칠판을 좀 봅시다. 이 그림 한번 본 적 있죠? 이 그림은 언제 봤죠? 본 지 엄청 오래됐죠? 지난주에 본 그림이에요. 지난주에 본 그림. 그럼 갑이 이제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한 거예요. 신축. 그럼 이때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죠. 이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처음 생긴 거예요. 누구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처음 생긴 거죠. 그럼 이때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기는 건 뭐라고 표현해요? 내자, 원시 취득. 자, 그러면 이때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건 맞는데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이건 의사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면 되죠. 이건 건물을 짓는 거니까 건물을 이렇게 물건을 쌓아가는 과정이지 얘는 절대 의사 표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건물을 짓는 거니까 이건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따라서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물권 변동의 원인이 뭐가 되는 거죠? 법률 규정. 법률 규정. 그럼 몇 조가 적용되죠? 187조. 조문이 상, 공, 판, 경, 기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럼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 공, 판, 경, 기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기타죠.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다음 갑이 이 건물을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을 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죠.
들어가서 하는 건 사용, 그다음 임대, 수익, 그다음 파는 건 처분입니다. 그럼 이때 소유권이건 권리라고 하고 사용, 수익, 처분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 법률상의 힘이라고 해서 이건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연결 정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소유권은 뭐고 권리, 사용, 수익, 처분은 권능에 해당한다. 이렇게 연결 정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용 수익과 관계된 가치가 사용 가치고 처분하면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교환 가치예요. 그럼 이때 소유자는 사용 가치만 지배해요, 교환 가치만 지배해요, 다 지배해요. 다 지배하죠. 이런 소유권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한다? 전면성.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물권이죠. 왜 물권이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이렇게 말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 첫 번째, 건물 당연히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다음 토지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토지하고 건물을 통틀어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부동산. 부동산은 뜻이 뭐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 제가 안 움직이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제가 부동산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민법 98조 그 학개론 시간에 먼저 배웠잖아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그라고 하지 말고 그냥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합니다.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전화 찬스 쓰셨어요? 카톡 찬스? 그럼 정착이라는 건 무슨 뜻이? 정착. 붙어 있는 거죠. 대신 어떤 표현을 써야 되냐면 딱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딱 달라붙. 그러니까 이게 그 토지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적으로 그 이런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 논밭, 특히 밭 옆에 그 조그마한 가건물 같은 거 설치해 둔 거 있죠. 가설 건축물.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이게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정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긴 한데 걔는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건 동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취급이 되려면 반드시 토지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차츰 토지 소유권의 범위 하면서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지만 이 내용이 그 학개론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동산, 부동산 구별하는 문제. 근데 그 학개론에 따라서 구별하는 게 아니고 민법에 따라서 구별하는 거니까 그 학개론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개론 쌤에도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해결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제가 학개론 동산, 부동산 구별하는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막히면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라요. 자, 대신 중요한 건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 부동산, 토지와 토지 정착물. 자, 그다음 자전거 이런 거 소유할 수 있죠. 자전거, 자동차, 핸드폰, 민법체 이런 거 다 통틀어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동산이라고 그러죠. 그럼 동산과 부동산을 통틀어 말할 때 뭐라 그러죠? 이게 물건. 자, 그럼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소유권의 뜻인데요. 1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시험용으로 중요한 단어 하나 골라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단어는 뭘까요? 두 자입니다. 직접 아니고 물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단어하고 제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단어는 처음에 다르죠. 이게 만약에 평행선을 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완전 골로 가는 거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자꾸 이렇게 저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중요한 건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 오로지 무엇뿐이라는 거예요? 물건뿐이라는 겁니다. 2번은 별표입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오로지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 이 표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뒤에 옆에다가 쓸만한 공간 되죠? 거기다가 권리 X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권리 X. 오로지 소유권의 대상은 물건에 한하고 권리에 대해서는 절대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한다고요? 물건에 한한다. 이게 시험용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의 X예요.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의 X예요? O 이렇게 하면 안 되죠. O 이렇게 대답하신 분은 어떤 분일까요? 이런 분들은 주관이 매우 뚜렷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분명 소유권의 대상은 물건에 한하고 권리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업해 준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흥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오 이렇게 찍으면 안 되잖아요. 자, 다시 여기 아파트 분양권 그죠? 분양권 그랬으니까 얘는 물건이에요, 권리예요. 권리에 대해서는 절대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오로지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 무엇뿐이다? 물건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O의 X예요. O. 물건이니까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아파트 분양권은 권리라서 절대 소유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이런 표현을 쓰긴 하죠. 내가 이번에 분양권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1개를 팔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서 분양권 3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니다.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소유권은 대상이 무엇뿐이니까 물건뿐이니까 분양권은 권리라서 소유하고 있다 말하진 않죠. 대신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는 걸까요? 가지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유. 정확하게는 준점유라는 겁니다. 내가 분양권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중 1개를 팔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안 돼요. 오로지 소유권의 대상은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2개 공부를 했으니까 개별 물건의 의의를 정확하게 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점유권은 뜻이 뭐죠? 계사례처럼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자꾸 해보세요. 자꾸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그리고 소유권을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뭐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러면 아까 소유권 취득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취득시효라고 그랬으니까 열어봅시다. 취득시효. 자, 여기는 이제 시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시간이 경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취득되는 효력이 생기는 건 취득시효라고 하고 거꾸로 시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건 얘는 소멸시효라고 말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빌려줬다 칩시다. 그러면 돈 빌려주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뭐 차용증 쓰는 건데 그중에 뭘 꼭 써놔야 돼요? 이율보다도 언제 갚을지를 써놔야 되죠. 그게 변제액이죠. 변제액.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액 꼭 써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언제 돈을 갚기로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적으로 이율을 하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변제기가 오면 당연히 돈을 달라라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돈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변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돈 달라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소멸시효입니다. 그럼 채무자는 돈을 빌리고 몇 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즉 시간이 경과했을 때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건 소멸시효라고 말합니다. 소멸시효. 이때는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에 걸렸다고요? 소멸시효에 걸렸다.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반면에 취득시효는 시간이 경과해서 권리가 취득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245조 1항 조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5조 1항 찾으셨어요? 207페이지 볼까요? 거기 245조 1항 있죠. 제가 책 없는 분은 제가 읊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되겠고 책 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5조 1항 20년간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빵빵 뭘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칠판을 볼까요? 여기는 이제 앞 도입 부분을 좀 잘 해야 취득시효 제도가 나중에 판례 공부하고 사례 공부할 때도 개념이 잘 잡혀야만 이해하기 좋아집니다. 여기 일단 잘 보세요. 갑에는 토지 소유자, 땅 주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을 빌린 거예요. 빌려서 1951년 1월 1일부터 쭉 경제하기 시작해서 1971년까지 점유를 한 겁니다. 을은 총 몇 년 점유했죠? 20년간 점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을이 갑의 토지를 빌려서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매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토지를 경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을은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을이 갑의 땅을 빌려서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토지를 경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을은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 땅 주인인데 땅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빌려준 내가 20년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럼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없어지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남의 땅을 빌려서는 20년을 했든 200년을 했든 2000년을 했든 2만 년을 했든 절대 취득시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245조이랑 20년간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그러니까 그 소유의 의사 밑줄 하시고 한번 써볼까요? 그럼 소유의 의사 있는 점이니까 무슨 점이죠? 자주점. 자주점요. 자, 그럼 다시 칠판 봅시다. 그럼 이때 남의 땅을 빌려서 한 점유는 자주점이에요? 타두점이에요? 타두점이죠. 그러니까 타두점유로는 20년을 했든 200년을 했든 오랜 세월을 해도 절대 취득시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취득시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무슨 의사로 점유해야 돼요? 소유의 의사.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의사요? 소유의 의사. 이건 지난번에 배웠죠. 소유의 의사는 뜻이 뭐죠? 이게 키워드죠. 타인의 소유권을 뭐하고? 배척하고 내가 주인이 대해 봐야 되겠다. 갑의 소유권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대해 봐야 되겠다. 이게 소유의 의사입니다. 이게 무슨 점이죠? 자주점유. 그러면 우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갑의 토지를 1951년 1월 1일부터 점유하기 시작해서 1971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총 몇 년 점유를 한 거예요? 20년 점유를 한 거죠. 그럼 이때 맨 처음 토지에 들어가서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한 때가 1951년 1월 1일이죠. 여긴 점유 개시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20년 기간을 채웠어요. 여기는 취득시효가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유 개시시 취득시효 완성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매해 토지를 경작하고 있을 때는 그냥 점유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얘가 20년 기간을 채운 거예요. 이때는 이름이 바뀝니다. 갑은 그냥 토지 소유자고 을은 이렇게 부릅니다. 읽어볼까요? 시효 완성자. 시효 완성자. 20년 기간을 채웠을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시효 완성자. 자, 그러면 칠판 볼까요? 이때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 말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론하게 경작을 해서 20년 기간을 채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때 시효를 완성시킨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효를 완성시킨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왜 안 되죠? 다시 뒤에 볼까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론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즉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20년 기간을 채웠다. 이것만 가지고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뭘 꼭 해야 돼요? 등기. 그러면 20년 기간을 채운 을은 이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으니까 을은 당연히 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할 수 있겠죠. 무슨 청구를 할 수 있죠? 등기 청구. 그러니까 등기 청구를 해서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으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반드시 뭐까지 맞춰야 돼요? 등기까지 맞춰야만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 볼까요? 그럼 이때 취득시효를 완성시키고 등기 청구를 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을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은 유지되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자, 이거 힌트. 일물 일권주의죠. 물건 한 개에 대해서 소유권이 딱 한 개만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가져가는 순간 갑의 소유권은 유지되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상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취득시효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다시 소유권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절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수업할 때 그런 거 많이 겪거든요. 근데 취득시효가 그 수업하고 나면 항상 그런 의미를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 저쪽 학원에 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6까지만 수업했어요. 취득시효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걸 듣다 보니까 질문을 중간에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더니 교수님 말을 듣고 있어 보니까 그분 표현에 따르면 그 시골에 있는 제 땅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20년 동안 농사지면 제가 소유권을 잃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근데 취득쇼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아니다. 아니야. 아니고 우리 오랜 세월 동안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이 제도가 바로 취득쇼 제도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취득쇼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고 무엇을 존중하는 제도이다. 사실 상태. 즉 우리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토지를 매해 경작했다는 사실 상태를 존중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주는 제도가 이게 취득쇼 제도의 취지인 거예요. 자, 몇 가지 오해를 좀 해결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쨌든 취득쇼의 경우는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그냥 소유권을 넉넉고 그냥 잃느냐? 그러진 않죠. 아까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갑의 땅을 쓰고 있는 건 맞는데 갑하고는 무슨 계약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을은 자기랑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자기 땅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을이 갑의 토지 소유권을 뭐 한 걸까요? 침해한 거죠. 그럼 지난번에 배웠죠. 물권 침해 생겼으니까 뭐 할 수 있을까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 예를 들어서 51년부터 점유를 시작은 했어요. 근데 한 10년 경과의 시점에 갑이라는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했다는 건 뭘 했다는 걸까요? 그냥 쉽게 갑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내용 증명품 보내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전화하면 되죠. 전화하면 다 녹음이 다 되죠. 되잖아요. 갤럭시 자동 녹음되고 아이폰도 이제 통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옵션 선택해서 녹음하도록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세 마디만 하면 돼요. 일단 내가 땅 주인이다. 그다음 두 번째, 너는 나랑 계약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난 주인이고 너 나랑 계약한 적 없다.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취득쇼가 중단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 취득쇼가 뭐가 된다고요? 중단. 그럼 중단이라는 건 10년 동안 점유했던 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없어지고 새롭게 20년으로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을의 취득쇼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을은 다시 몇 년간 점유를 해야만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게 되죠. 다시 20년을 점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중단되고 난 다음에 을이 전보다 더 열심히 농사를 이렇게 진 거예요. 근데 또 10년 경과한 시점에 갑이 또 나가 이렇게 물권 청구권 행사를 한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또 10년 했던 거 다 꽝 되고 다시 몇 년 늘어나는 거죠? 20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번엔 두 번 중단이 된 을은 더 열심히 매해 토지를 경작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19년째 갑이 나가 물권 청구권 행사를 한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또 19년 다 꽝 되고 몇 년으로 되는 거죠? 20년. 자, 그럼 세 번 중단이 됐어요. 을이 이제 마지막 기회 죽기 살기로 더 열심히 농사를 진 겁니다. 근데 갑이 이렇게 세고 있다가 취득쇼가 완성하기 하루 전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또 다 꽝 되고 몇 년 되는 거죠? 20년. 이 정도만 되면 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 뭐냐면 갑을 사전에 충분히 보호해주는 방법이 법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20년에 한 번씩 뭐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나가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죠. 근데 갑이 이렇게 자신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을의 사실 상대를 존중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주겠다. 이게 이 제도의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득쇼 제도를 공부를 하고 좀 그 시골에 있는 땅이 걱정이 되시는 분은 전화해서 미리 나가라고 말해놓고 공부를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시골에 있는 땅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시골에 있는 땅이 여러분을 걱정할 수도 있겠죠. 야, 공부는 잘 되니 뭐 이렇게 해보니까 그 기초과정만 해봤을 때도 아마 되게 벅차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까지 할 게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과정이 전체 과정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표정이 바뀌시네요. 그래서 자기는 차고라고 얘기해요. 차고. 그러면서 내중 착중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차고. 중요본의 차고인 거 맞죠?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은 줄 알았더라면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차고 맞죠? 그럼 여러분이 일으킨 차고는 중요본에 관한 차고이다 아니다? 중요본에 관한 차고죠. 근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미리 확인하지 않은 거죠? 중대한 과실이에요? 경미한 과실이에요? 저는 중대한 과실을 생각합니다.
그럼 취소할 수가 없고 어쨌든 합격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봅시다. 두 번째,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취득시효는 절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 대신 사전에 소유자로 하여금 물권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충실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행사하지 않았을 때 을에게 소유권을 주는 제도이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요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어쨌든 소유권을 가져가는 제도니까 취득시효가 좀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취득시효는 땡 잡는 제도이다 아니다. 이것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취득시효는 땡 잡는 제도이다 아니다. 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땡 잡았다고 표현할 땐 그 드리는 노력은 별로 없고 결과는 되게 좋을 때, 그래서 뭐 복권 샀을 때 당첨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취득시효는 땡 잡는 제도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취득시효를 통해서 우리 소유권 취득하려면 몇 년간 점해야 돼요? 20년.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해서는 안 되고 몇 년? 20년. 그럼 여러분 20년 전에 뭘 했죠? 20년 전에 뭐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일만 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나이에 20살이라도 하면 몇 살이에요? 생각이 싫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땅에 들어가서 내가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나이에 20살을 더 해야 돼요. 그때 소유권이 딸랑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절대 땡 잡는 제도이다 아니다. 아니고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토지를 경작했다는 이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갑의 입장이 있든 을의 입장이 있든 다 취득시효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45조 1항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년간 찾았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 취득한다. 자, 그럼 이제 잘 따라오세요. 자, 여기서 그럼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우리 지금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죠.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187조. 조문이 상, 공, 판, 경,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상, 공, 판, 경, 기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기타. 그럼 또 그걸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타면 물권 취득할 때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점유 취득시효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상, 공, 판, 경, 기타 중에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겁니다. 아예 187조의 예외라는 겁니다. 예외에다가 잘 체크할까요? 예외. 따라서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에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꼭 해야 돼요? 등기를 꼭 해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쪽 그림 볼까요? 우리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갑에게 무슨 청구할 수 있죠?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이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갑에게 있던 소유권 등기를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서 을에게 소유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그 취득시효를 통해서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인가요? 승계 취득인가요? 그러니까 을이 갑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아니면 을에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처음 생긴 거예요? 처음 생긴 거다? 넘겨받은 거다? 아니, 지금 완성시켰어요.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을은 갑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아니면 을에게 소유권이 처음 생긴 거예요? 넘겨받는 게 정상이죠. 넘겨받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근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건 뭐라고 말하죠? 승계취득. 승계취득. 대표적으로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을과 건물에 대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을에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죠. 이때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이 넘겨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취득이죠? 승계취득. 근데 승계취득은 중요한 특징이 권리를 승계시켜 주는 계약을 당사자가 반드시 해요. 매매 계약이든 증여 계약이든 교환 계약이든 반드시 계약을 맺는데 여기는 둘이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넘겨받는 거 맞는데 권리를 넘겨주기 위한 계약을 당사자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승계취득은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계취득을 말하지 않고 이건 그냥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을에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처음 생긴 것으로 취급한다. 그런 뜻입니다. 원시 취득은 등기부 정리를 갑의 등기부를 폐쇄하고 을 앞으로 새롭게 무슨 등기를 해야 될까요?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일이 귀찮죠. 갑의 등기부 없애고 을에게 또 새롭게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이지만 실무상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 원시 취득 땡땡하고
뒤에다 써볼까요? 실무상 이전 등기를 함. 실무상 이전 등기를 함. 거기까지도 부드럽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래는 무슨 취득에 해당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 근데 등기부 정리를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상 그냥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됐던 내용인데 꼭 아셔야 됩니다. 7번 보시면 아까 그럼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럼 날짜 볼까요? 51년도에 점유를 개시했어요. 그리고 20년 기간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73년도에 등기를 한 겁니다. 다시 점유 개시한 날짜 언제죠? 51년. 취득시 완성한 날짜는 71년. 그다음 등기한 날짜는 73년. 그러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등기를 했으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건 맞죠? 그럼 첫 번째, 을은 언제부터 소유권 취득하게 될까요? 1번,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1번. 2번, 점유 취득시를 완성시킨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2번. 그다음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3번입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언제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3번. 왜냐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이때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잃어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럼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잃어버리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등기하기 전까지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쓴 사람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 긴 기간 동안에 뭘 물어줘야 될까요? 지루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취득시효는 무엇을 존중하는 제도라는 거죠? 사실상태. 우리 오랜 세월 동안 토지를 경작했다는 사실상태를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하도록 하면 안 되고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하도록 해줘야만 자기 땅을 경작한 사람이 돼서 지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취득시효는 소급효가 있다 없다? 있다. 뒤늦게 등기를 하긴 했지만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그래서 여기도 땡땡 하시고 소급효 땡 하고 옆에다가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 이렇게 씁니다.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 자, 그러면 이제 7번 볼까요? 취득시효는 가장 기본이 점유 취득시효인데요. 아까 봤던 245조 1항입니다. 일단 몇 년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세 가지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예외.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소유권 취득할 때 뭘 꼭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두 번째,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다음 취득시효는 소급효 있다 없다? 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내용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